예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술을 만들 수밖에 없는 멋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로버트 헨리. 표현하기 두려운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습관. 내가 훈련 첫날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이다. 신발과 양말은 농구 선수의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바닥이 딱딱한 경기장에서 뛰어야 하므로 신발이 잘 맞아야 한다. 그리고 새끼발가락이나 발 뒤꿈치 쪽에 양말에 주름이 잡혀서는 안 된다. 나는 선수들에게 양말 신는 시험을 보였다. 양말을 끝까지 올려서 신고 새끼발가락과 발 뒤꿈치 부위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매만진다. 매끈하게 잘 펴준다. 그 다음에는 양말을 끝까지 잘 올리고 신발을 신는다. 끈 위쪽만 당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패야 한다. 신발끈 구멍을 하나씩 전부 잘 당겨준 다음에 묶는다. 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묶는다. 연습이나 경기 도중에 신발끈이 풀리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코치들이 활용해야만 하는 작은 디테일이다. 작은 디테일이 큰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감독 존 우든의 신조였다. 그가 이끈 팀은 최다 연속 우승, 최다 챔피언십 우승 기록을 세웠다. 얼른 코트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을 최고의 선수들은 이 전설적인 코치와 함께하는 첫 연습에서 오늘은 신발끈 묶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우든의 말에 담긴 핵심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효과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게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합치면 기량에 기하급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분야든 최고 수준에서는 습관 하나가 경쟁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우드는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모든 것에 대비해 선수들을 훈련시켰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목표는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것이었다. 우드는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사고방식은 창조하는 삶에도 적용된다. 예술가와 운동선수에게는 모두 디테일이 중요하다. 디테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좋은 습관이 좋은 예술을 창조한다.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선택, 행동, 말 한마디 모두 능숙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목표는 예술의 이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창조 과정을 둘러싼 일관적인 틀을 구축해보라. 자신만의 규율이 자리 잡혀 있을수록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커지는 법이다. 규율과 자유는 얼핏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둘은 파트너다. 규율은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시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뜻한다. 일정과 일상의 습관을 잘 관리하는 일은 훌륭한 예술을 만드는 실질적이고도 창의적인 능력 고양에 필수적이다. 하나의 작업에서보다는 삶에서의 집중적인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루 일과를 실용적 측면에서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은 예술의 창문을 활짝 열어 아이처럼 자유롭게 한다. 창의성에 도움되는 습관은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를 켜기 전에 먼저 햇빛을 보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찬물 샤워를 한 다음 적절한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습관은 개인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날그날 다를 수 있다. 숲속에 앉아 생각의 주의를 기울이고 메모를 할 수도 있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1시간 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면 아이디어의 불꽃이 튈지도 모른다. 작업에 가장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라. 루틴을 너무 숨막히게 잡으면 어떻게든 지키지 않을 핑계를 찾으려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쉽게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신의 예술에도 이롭다. 만약 하루 30분 작업을 다짐하고
헌신적으로 지킨다면 모멘텀을 만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작업을 하다 시계를 보면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을지도 모른다. 습관이 자리 잡힌 후에는 얼마든지 작업 시간을 늘려도 된다. 선택지는 항상 열려있다. 자유롭게 실험해보자. 목표는 기분이 내킬 때에만 창조하지 않고 그런 기분이 저절로 일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언제 작업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작업 시간이 아니라 작업 자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일상 유지에 필요한 과제가 줄어들수록 창의적인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다. 작곡가 에릭 사티는 똑같은 옷을 7개 준비해놓고 날마다 하나씩 입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제한하면 창의적인 상상력이 자유로워진다. 누구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습관을 기르고 싶어 한다. 운동을 하고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좀 더 규칙적으로 작업하고, 하지만 현재의 삶을 움직이는 습관을 둘러보고 없애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 흔히 사람은 원래 그렇다 또는 나는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습관으로 간주하는가. 누구나 무의식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움직일 때의 습관, 말할 때의 습관, 생각과 인식의 습관, 존재의 습관. 그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해온 것들도 있는데 뇌에 회로가 만들어져서 바꾸기가 힘들어진다. 오래된 습관은 대부분 우리의 선택을 넘어 우리를 통제한다. 체온 조절처럼 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 나는 최근에 새로운 수영법을 배웠다. 수영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배우려니 무척 어색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습관이 워낙 깊이 새겨져서 원래의 수영법으로는 거의 아무 노력 없이 수영할 수 있었다. 수영장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헤엄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고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예전 방법을 고수했다. 예술을 추구하는 일에서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기 위해 습관에 의존한다. 그 중에는 작업에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진행을 방해하는 습관도 있다. 마음을 열고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면 별로 도움되지 않는 습관들을 알아차려서 그 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된다. 습관을 일시적인 협력자라고 생각하자. 우리 삶에 들어와 작업에 도움이 될 때까지 머물다가 더 이상 이롭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손님으로,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습관, 내가 충분치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 필요한 에너지가 없다는 느낌, 사용하는 법칙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착각, 작업하기 싫은 마음, 게으름, 작품의 가능한 수준 아래에 안주하는 것,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는 것,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 작업에 특정한 도구나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 곧바로 포기하는 것, 시작하거나 나아가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다는 느낌, 자금이나 장비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가로막힘, 너무 많은 아이디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름,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않는 것, 작업 과정에 방해된다고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는 것, 부정적인 행동이나 중독을 미워하는 것, 최선을 다하려면 어떤 분위기나 상태가 필요하다는 생각, 예술에 대한 헌신보다 다른 활동과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 주의 산만과 미루기, 조바심,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 릭 루빈 저자의 창조적 행위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도 더 크리에이티브 액트인데요.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해요. 톰 패티에서 아델, 조니 캐시의 레드 핫 칠리 페퍼스까지, 비스티 보이즈, 슬레이어, 카니에 웨스트, 스트록스, 시스템 오브 다운, 그리고 제이지. 예술성과 상업성을 한꺼번에 움켜쥔 재능 넘치는 프로듀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몇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보이네요. 와, 나인인치네일스랑 셰릴 크로우, 림프 비즈킷, 제임스 블레이크까지 진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업하신 분이 그 지금까지 현역에 있잖아요. 그게 되게 대단하고 누구나 창의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소리 있죠.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 친한 사람, 심지어 가족,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좀 지지해주는 경우보다는 놀고 있네 이런 반응이 더 크잖아요. 물론 친해서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장난 속에는 그 진심이 조금씩 다 있는 여러분의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안 봐준단 말이죠. 책에도 나온 게 누구나 창조한다? 타고난 특별한 소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잘못된 생각이니까. 창의력은, 창의성은 결코 드문 능력이 아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득권이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무슨 일이든 그 생활의 달인이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의 달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뭘 해도 문제 해결책 항상 찾아내는 사람도 아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받은 메모 하나에 아니 어떻게 이런 글씨체를? 그리고 정리 잘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아트라고 생각하고 책에도 나왔는데 교통체증을 피해 새로운 퇴근길을 알아내는 것도 전부 다 창조다. 그런 거 그러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아도 보기에 대단한 거 아니 뭘 이런 거 열심히 이렇게 하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쓰기가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야 이거 꼭 써봐 진짜 좋아 이래가지고 친구의 삶을 좀 편하게 만들어준다던가 어디서 좋아 보이는 거를 봐가지고 내 삶에 적용한다던가 그거를 이제 나와 주변 사람들 위해서 큐레이팅한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늘 창조의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뭔가 큰 성취는 아닌데 나한테 되게 만족감을 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누군가는 뭐 셔츠를 잘 갠다. 다림질을 잘하는 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2016년에 나온 아담 드라이버가 나온 영화인데 패터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인데 이 책을 보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났어요. 책도 보시고 심심하시면 패터슨 영화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나 창조한다. 오늘 어떤 창조적인 일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하루가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미 누구나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